명망 높은 의사의 비밀 실험, 아내를 독살하다. 단지 아이를 출산한 지 20일 만에 중앙아동병원의 원장 아내가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최고의 의료진이 철저히 검사를 진행했지만 여전히 죽음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은 조사관들이 그녀의 무덤을 파헤쳐 답을 찾기로 결정하면서 서서히 밝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새롭게 개발된 독극물을 억지로 마시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독은 의료 역사상 전례 없는 신기한 발명품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용의자는 다름 아닌 의학의 깊은 전문 지식을 가진 의사 그녀의 남편이었습니다. 그가 정말 이러한 끔찍한 독극물을 만들어 아내를 해치려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녀가 어떤 의학 연구의 실험 대상이 되었던 것일까요?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개를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은 2월의 추운 날 하노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응우엔 타투뉴엔 따뚜라는 이름을 가진 헌신적인 간호사는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하며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히나 그녀의 시댁 가족에게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댁은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명망 있는 의료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아들을 얻는 것은 단순한 기쁨을 넘어 가문의 전통과 명예를 이어갈 중요한 책임이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단 3일 만에 간호사 투는 갑작스럽게 설사병에 걸렸습니다. 이 소식은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녀의 남편인 의사전 후진 트렌 휴친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의학 전문가로서 병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일에 능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녀가 처방받은 약을 모두 복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녀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었고 가족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특히나 투는 산후조리 중 매우 철저히 식단을 관리했으며 그녀의 음식은 위생적으로 잘 조리된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보양식은 남편인 의사진이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음식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가 지속되자 투는 병원에 입원해 검사받았고 산후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의사들조차 이 이상한 병의 원인을 규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건강하고 생기 넘치던 그녀는 불과 일주일 만에 심각한 체중 감소를 겪으며 스스로 일어날 힘조차 잃었습니다. 그리고 출산 20일 후 간호사 투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가족들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을 넘어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남편인 찜 박사가 왜 아내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했는지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처방한 약이 정말 적절했는지 아니면 그 뒤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의심했습니다. 전 후찌는 과거 소련에서 철저한 의학 교육을 받은 엘리트 의사였습니다. 베트남으로 귀국한 뒤 그는 소아과 분야에서 빠르게 최고 전문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과 업적으로 그는 중앙아동병원의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한편 투는 의료계의 미인으로 알려져 있었으며 찐과 투는 이상적인 커플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들은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하면서도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여유로운 삶을 누렸고 병원으로 함께 출근하는 모습은 주변 동료들 사이에서 부러움과 찬사를 받았습니다. 특히 투가 임신했을 때 가족과 동료들의 축하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동료들은 끊임없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는 찜 박사를 존경하는 마음과 동시에 투의 소박하고 친절한 성격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투 간호사는 남편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지냈습니다. 임신 6개월 차에 이르러 그녀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출산을 준비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투가 출산했을 때 병원 전체가 그녀의 건강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이는 주변 모두에게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겼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슬픔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많은 동료들과 친지들이 참석해 그녀를 애도했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온 조문객 중에는 당시 의료시설 보안을 책임지고 있던 경찰 대대장 응우엔 꽝퐁류엔 콩펑 소장이 있었습니다. 조문 중 퐁 소장은 투의 죽음에 대한 사람들의 소문과 의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산 전까지 완전히 건강했던 사람이 치료가 비교적 쉬운 설사병으로 사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소문은 퐁 소장이 이 사건에 대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을 것이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부대에 복귀한 후 그는 형사팀을 소집해 논의했고 모든 팀원이 간호사 투의 죽음에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가능성에 동의했습니다. 설사병은 대개 쉽게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20일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퐁 소장의 주의를 끌었던 것은 장례식에서 한 중년 여성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녀가 독살당했을지도 모르잖아요.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남편은 유명한 의사인데 이 정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다니 이상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퐁 소장은 투가 사망하기 전 그녀의 관계와 활동을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은 투가 사망하기 2주 전에 전 후우진 박사가 하노이 의과대학을 방문해 치료용으로 사용되는 3g의 비소를 요청한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비소에는 신경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단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점으로 퐁 소장은 찐 박사가 이 물질을 이용해 아내를 독살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누군가의 진술에 근거한 추측일 뿐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퐁 소장은 이 정보를 비밀리에 확인하고 해당 독성 물질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추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노이 의과대학과의 친밀한 관계를 활용한 경찰은 찐 박사가 실제로 비소 3g을 요청했으며 의과대학의 약품 기록부의 날짜와 시간, 서명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이 점점 더 의문스러워지자 퐁 소장은 조사를 더욱 은밀하고 신중하게 진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 즈음 한 경찰 탐정이 찐 박사가 친구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모임에서 찐 박사는 자신이 하노이 의과대학에서 비소를 요청한 이유가 국제의학 연구를 위한 약물을 제조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보다는 경찰의 의심을 더 부추겼습니다. 찐 박사는 이후 여러 병원을 방문하며 동료들에게 비소를 더 요청했는데 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는 업계 내 친분을 통해 도움을 받았지만 병원에서 비소를 제공받으려면 모든 절차가 기록되어야 했기에 그의 행동은 점점 더 수상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찐 박사가 환자들에게 약물을 처방한 후 비소를 다시 회수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그는 해당 약물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무료로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은 멀리 떨어진 랑선랑선, 뚜엔꽝 타엔코앙, 옌바이와 같은 지역에 사는 환자들까지도 그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고 증언할 정도로 의구심을 키웠습니다. 수집된 증거들을 토대로 경찰은 찐 박사가 어떤 부정한 행동을 감추려 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은 병원장이라는 그의 존경받는 외모 뒤에 숨겨진 음모를 드러내는 조각이 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퐁 소장은 간호사 투의 사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그녀의 시신을 발굴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발굴 작업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찐 박사가 매일 묘지에 방문해 아내의 묘를 돌보며 향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퐁 소장은 찐 박사의 병원장이라는 위치와 그의 폭넓은 인맥을 고려했을 때 발굴 작업이 명확한 결론 없이 이루어질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투가 자연사한 것으로 판명된다면
찜 박사가 조사 기관을 고소해 법 집행 기관의 명예를 훼손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수일간의 심사숙고 끝에 퐁 소장은 찜 박사가 며칠간 외출하거나 출장을 가야만 발굴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퐁 소장은 당시 보건부 차관인 부반간부 벤 켄을 직접 찾아가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간 차관은 계획을 들은 후 즉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마침 보건부에서는 곧 광린 코악렌에서 국제소아병 치료 학술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고 이 회의는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5일간의 행사였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간 차관은 곧바로 찜 박사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전후 찜 박사는 주저하지 않고 신속히 짐을 꾸려 광린 코악렌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출장 일정은 조사팀에게 세부적으로 보고되었으며 이는 발굴 작업이 발각되지 않고 진행될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찜 박사의 일정이 확실히 확인되자 퐁 소장은 사건을 보건부, 최고검찰청, 국방부 법의학팀에 보고하고 두 간호사의 시신을 발굴 및 감식하기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국방부 법의학팀의 도움을 요청한 이유는 전 과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퐁 소장은 관련 기관의 관계자들이 반드시 발굴 현장에 참석해 증거물에 대한 서명을 하고 밀봉 절차를 완료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디엔 밴딘 묘지 관리팀은 협조를 약속하며 찜 박사가 광린으로 출발한 직후 발굴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편 광린의 여러 관계자들은 찜 박사가 학술회의에 참석한 것을 확인하며 계획이 은밀히 진행될 수 있음을 보장했습니다. 발굴 작업은 모든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두 간호사의 시신이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지만 국방부 법의학팀은 철저하고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하며 전문성을 준수했습니다. 시신의 내장, 머리카락, 손톱 등에서 총 10개의 샘플이 채취되었으며 이는 유리병에 보관되어 모든 관계자들의 입회하에 밀봉되었습니다. 약 1시간 동안의 작업 후 발굴 작업이 종료되었고 시신은 원래 상태로 조심스럽게 다시 묻혔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묘소는 완벽하게 복원되었으며 잔디와 향로, 신선한 꽃 등 모든 물품이 원래 위치로 돌아갔습니다. 샘플들은 즉시 군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며 감식 작업은 엄격한 보안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감식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사팀은 찜 박사의 모든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며 필요시 그를 즉시 소환할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후 감식 결과가 발표되었고 채취한 10개의 샘플 모두에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간호사의 죽음의 원인을 확인해주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이에 따라 퐁 소장은 즉시 최고검찰청에 보고하고 사건을 기소할 것을 제안하며 찜 박사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했습니다. 처음 소환 명령을 받았을 때 찜 박사는 놀란 기색을 보이며 왜 자신이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의문을 표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조사관들이 감식 결과와 환자들의 증언, 특히 약물 회수와 관련된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그의 태도는 점차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찜 박사는 결국 두 간호사를 독살한 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법정에서 밝혀진 진실과 동기는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찜 박사의 진술에 따르면 그의 행동은 가족 간의 갈등이나 개인적인 악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를 위한 목적과 관련된 개인적 야망 때문에 이러한 끔찍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진술에서 의사로서 그는 항상 사형수의 처우 문제에 대해 고민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은 종종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했고 이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사형수들이 고통 없이 평화롭게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도록 특별한 독약을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겉보기에 그의 이 아이디어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나온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야망과 연구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찜 박사를 심각한 잘못된 선택으로 이끌었습니다.
수년간의 고민 끝에 그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독특한 독약을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그는 실제 실험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낯선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것은 발각될 위험이 크다고 판단해 이를 피하려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그 대신 그는 충격적이고 비윤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내 간호사 응우엔 타투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찜 박사는 자신의 뛰어난 의학적 지식을 믿고 위험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실험 중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아내를 구할 수 있도록 해독제를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처음에 그는 아내의 음식과 음료의 소량의 비소를 몰래 섞어 그녀의 신체 반응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간호사 투가 피로, 설사, 체력 저하와 같은 증상을 보이자 그는 즉시 해독제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하려 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연구가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그의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해독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투는 독약의 심각한 부작용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몸 상태는 빠르게 악화되었고 설사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습니다. 이때부터 찜 박사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던 자신감에서 절망으로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밤새워 다양한 치료법을 시도하며 아내를 살리려 했었지만 그 어떤 방법도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아내가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을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아내를 해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단지 자신의 발명을 완성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지나친 야망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고 그로 인해 그는 비인간적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간호사 투가 사망했을 때 찜 박사는 단순히 아내를 잃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족, 명예 그리고 경력을 모두 파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에 대한 재판은 의료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존경받던 병원장이 자신의 아내에게 이런 끔찍한 행동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대중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투 간호사의 가족과 찜 박사의 가족은 사건의 진실이 드러난 후 큰 충격을 받았으며 그들이 사랑했던 가족이 이렇게 끔찍한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와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들 앞에서 법원은 찜 박사를 살인죄로 유죄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퐁 소장과 그의 경찰팀의 결단력과 헌신 덕분에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검찰청, 법원, 보건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정한 정의가 실현되었고 간호사 투를 위한 정의가 마침내 밝혀졌습니다. 이 비극적인 진실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며 의료계의 어두운 한 장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흥미롭고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최신 사건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